네, 안녕하십니까. 공판 준비 절차 마지막에 찍겠습니다. 비디오 중계 장치 공판 준비 절차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이 비디오 중계 장치에 한 증인신문 절차, 비디오 중계 장치에 한 증인신문 절차는 준비기일은 이제 그 코로나의 유산이죠. 이렇게 이제 줌으로 준비기일을 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줌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했을 때는 이런 뭐죠? 법정에 출석해서 이루어진 준비기일로 본다. 이렇게 간주해 준다는 거죠. 준비기일로 본다.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부터 이제 볼 건데, 뭐 쭉 보면 돼요. 추적하기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 쭉 보면 되고, 여러분, 청사 안에다 하는 게 원칙이죠. 중개시설은. 그렇지만 뭐, 청사에 와이파이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쭉 읽으시면 돼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 이 중개단체 간공사나 그 밖에 공사단체 원활한 진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화 방법을 할 수, 요거 사항 정도만 체크할게요. 서류 같은 것은 그 중개사 인터넷 하나자체나 모사 전송, 팩스나 전자우편, 이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상으로 만나는 거니까 서류를 송부할 때는 당연히 뭐죠? 이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항 정도 체크하시고 5항 정도 체크할게요.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인터넷 주에 접속하지 않았다. 접속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으면 불출석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예컨대 그 당시 규칙 사유가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이제 통신시설 미비로 통신기구가 아니라 그 통신회사에서 사무 오작동 등을 통해서 접속할 수 없어요. 그때는 예외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을 예외로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도저히 통신 불량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준비기일을 진행할 수가 없을 때, 그때는 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든가 아니면 직접 출석하는 길.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규칙 따른다 됐고 조사관 다 준비기일을 시행하는 거 서면주의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 이런 비대면 방식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고요. 고맙고요. 자, 이제 공판 준비의 종결입니다. 법원은 다음 격에 해당했을 때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해야 돼요.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2호, 3호는 상상한 뉴스는 계속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3개월, 요거는 훈시기간이라는 거죠. 3개월은 기본적으로 훈시기간이에요. 훈시기간이니까 원래 3개월이 지나면 종결해야 되지만 계속해야 될 상당한 이유에서는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에다가 훈시기간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훈시기간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자, 여기 보면 쟁점 및 증거 정리가 완료됐어요.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럼 끝내야지 뭐. 그래서 쟁점 및 증거 정리가 완료되면 종결하는 건데, 여러분 요것도 이제 미친 문제에서는 증거 조사가 완료된 거 아닙니다. 증거 조사는 아니에요. 준비 절차에서 증거조사 못하니까 뭐 증거 조사가 완료된 경우는 증거 조사가 완료되면 공판을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가 완료될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개월 훈시간을 말씀드렸고요. 2호, 3호는 이제 계속할 수 있는 사항들이죠. 그 다음에 변호인은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거고,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으니까 필요하다 소환받은 피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피고인이라고 쓰면 틀려요. 왜냐면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으니까 출석하지 않았다고 끝내는 건 아닌데, 소환을 받고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소환했는데 안 나왔다. 그때는 이제 끝내야 되죠. 그래서 소환받은 피고인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판 준비 결과 확인이죠. 준비 종료할 때는 당연히 결과를 고지하고 이의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정리 결과를 조사 기재한다. 쭉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준비 절차에 충실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요 표현만 기억할게. 공판 준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판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 예약을 안 한 거죠. 준비기일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즉 예약을 안 한 거죠. 예약을 안 한 증거는 공판기일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인데, 여러분 요건 원칙적으로입니다. 이렇게 증거는 요걸 추가할게요. 원칙적으로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라는 걸 추가할게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증거로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판 준비기일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기일에 미리 신청 안 한 증거는 공판기일에 증거로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실효성 확보죠.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약을 안 했으면 현장 좌석표가 남아 있어야죠. 근데 예외가 어떤 거냐? 그거 중요한데, 예외를 기억해야 된 요건데, 1호 그 신청으로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때, 그러니까 현저히 지연시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지연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미리 예약 안 해서 지금 신청하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 그럼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연시키지 안 할 때,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이 제출하지 못하는 요거 중과실 정도 체크하시고요. 현저히 지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과실 없이 하실 때는 이때는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지정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신청할 수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겁니다. 그건 네가 미리 예약 안 해서 그런 거지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직권조사는 언제나 가능하다. 직권조사, 법원의 직권조사는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미리 준비 단계에서 신청을 안 해가지고 신청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건 너의 신청이 제한될 뿐인 거지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저와 함께 정리하시죠. 이 형사소송은 실체 진술이기 때문에 써볼게. 공판 단계에서 그렇게 외울게. 공판 단계에서 법원의 직권 증거 조사는 사실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걸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여기까지 공판 준비 절차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개할 수도 있죠. 공판 준비 기일에 재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65조는 그냥 보면 돼. 이 365조는 공판 기일의 재개예요. 공판 기일의 재개. 그러니까 공판 기일의 재개는 공판 기일 언제나 재개할 수 있거든요. 재개는 공판 준비 기일의 재개에 준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변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론 제기는 언제나 재량이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변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변론 제기 됐고요. 그 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 여러분 공판 준비 절차는 물론 집중 다 여기다 체크해 보면 물론 우리가 집중 심리주의니까 공소가 제기되고 공판이 열립니다. 공판이 열리면 1회 공판 기일 전에 준비 절차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1회와 2회 사이에도 얼마든지 준비 절차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1회와 2회 사이에도. 그래서 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 더 쓸게요. 여러분 요거 전에 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준비 절차가 가능한 건 물론이고 이때는 1회 공판기일 전 준용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때는요. 이때는 여기까지만 공소장 일본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억나죠? 여기까지만 공소장 일본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더 나아가서 플러스 증거조사도 가능하다고요. 증거조사도 가능. 이걸 써놔야 돼. 여러분 원래 기일 전 준비 절차는 증거조사가 안 돼요. 공소장 일본주의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 못하는 거지. 하지만 기일과 기일 사이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공소장 일본주의가 넘어선 단계이기 때문에 증거조사까지 가능하다. 증거조사도 가능하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 절차가 끝났고요.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공판의 심리인데 여러분 공판은 일단 그림부터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시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크게 그리면 이게 공판 기일이에요. 공판 기일은 당연히 법원이 와야 돼요. 법원이 와야 되고 법원을 중심으로 항상 왼쪽이 중요하죠. 법원이 바라볼 때 왼쪽에 법원이 바라볼 때 왼쪽에 피고인이 앉고 오른쪽에 검사가 앉는데 이 둘이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변호인이 앉아줘야 돼요. 당사자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증인은 사이에 쓰는 거죠. 그래야 교호 신문할 수 있는 거죠. 좀 이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청객이 앉습니다. 일반인은 방청. 요게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안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법원 사무관은 중간에 앉아가지고 공판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거죠. 요게 공판 기일의 모습이에요. 요렇게 1, 2, 3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피고인 심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묶으면 안 돼요. 당사자가 무슨 조사서 객체도 아니고 당사자니까 신체 구속하지 못하죠. 다만 피고인이 흉폭해요. 막 날뛰는 거야. 그때 묶어놔야죠. 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시고요. 검사의 출석이죠. 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돼요. 그 검사의 출석은 공판의 요건이죠. 왜? 검사가 당사자니까. 당사자주의. 그래서 검사 출석 없이 하면 이거는 법령을 위반한 거니까 항소 또는 상고유가 된다.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담이긴 한데 검사들이 기간을 끌어보려고 공판장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검사가 안 나오냐 그랬더니 검사들은 야심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불패 검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만 들으면 피고인들이 벌벌 떠는 불패 검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판사들은 한 임지에 가면 2년, 판사는 2년, 검사는 1년씩 이제 순환해요. 이제 지방을 전전하는 거지. 판사는 2년, 검사는 1년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검사가 1년인 건 좋은데 판사는 2년, 검사는 1년인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검사가 1년이니까 이 지역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건 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이겠지? 내가 지금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나는 떠나고 내 후배가 와서 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을 끈다고 해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검사가
무조건 2번 이상 통지를 검사가 통지자 통지를 2번 이상 받고 안 나온다. 그러면 아니하거나 또는 아닐 때는 검사에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어요. 즉 걸석 재판할 수 있다는 거죠. 검사 걸석 재판할 수 있다는 거야.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검사도 이제 준사법기관이니까 판결의 결과를 대충 예측합니다. 검사가 이기겠다, 지겠다라고 대충 예측을 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판결을 선고할 때 안 나온다고요. 검사가 안 나와가지고 2번 로마자 이게 1번, 이게 2번인데 판결을 선고할 때 안 나오고 후배 검사를 데리고 그 검찰청 앞에 이제 술집에 가서 폭탄을 쳐 마시면서 이게 나라야, 이게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술 처먹는 거죠. 판결 선고할 때 안 나오는 게 삐져갖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냥 뭐 판결 선고할 때 검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죠. 소송의 신속. 소송의 신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유회상이니까 꼭 연속해서 요거 반드시 연속해서 출석할 결과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피고인과의 비교라고 나눠서 피고인과 비교라고 나중에 할 거고 검사는 연속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통산 2번 이상 안 나오면 세 번째부터는 그냥 출석 재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위법이랑 아니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검사의 출석이었습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판결 선고기일에 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선고기일에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으니까 검사한테 선고를 통지 안 해도 위법이 아니다.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표현 출석인데 피고인이 공판기에 출석하려면 특별한 규정을 개정하지 못한다. 즉 피고인은 출석할 권리가 있죠. 여러분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도 있다는 거죠. 이 출석권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이 출석권은 방어권 행사의 전제예요. 방어권 행사의 전제입니다. 방어 행사의 전제이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해야 돼요. 그래서 출석 안 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근데 피고인이 법인 삼성일 때는 삼성이 뚜벅뚜벅 법정에 걸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 법인일 때는 대리인인데 여러분 이거 대리인에 붙이고 대표자.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자, 대리인. 그러니까 법무팀, 회사의 법무팀이 출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나오는 게 원칙이겠지만 대표자 바쁘잖아요. 그 삼성전자의 대표자는 우리 이재용 회장님인데 바쁘시죠. 애플과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무팀, 삼성 법무팀이 대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리인 나올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분 출석할 권리만 아니라 의무도 있죠. 그래서 피고인은 재판장 퇴정하지 못한다. 즉 출석 의무도 있다는 거죠. 재정 의무도 있다는 거야. 권리와 의무를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못 나가게 뭐 할 수도 있다. 권리 의무 다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예외를 공부할 건데 여러분 예외는 저랑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시면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예외 같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면 기본적으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무능력자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은 기본적으로 잘 봐요. 그냥 하나 정리해볼게. 의사무능력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책임무능력이에요. 책임무능력이기 때문에 이분은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범죄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책임무능력이니까. 근데 요거야 형법에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받지 않는 범죄사건. 이 경우는 의사무능력자도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판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원래 의사무능력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니까 재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형법상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책임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도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재판이 열리지. 그때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그렇다고 나와봤자 이 사람은 생각이 없으니까 이때는 법정대리인 나오는 거고 공부했는데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나오거나 보호자가 없을 때는 임시적으로 특별대리인, 임시보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대리인 나오거나 임시보호자가 나오는 거죠. 피고 출석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가 원래 재판 안 받지만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본인이 나올 의미가 없어요. 나와봤자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때는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이 출석하면 되지 표현 출석을 요하지 않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출석이 무의미한 거예요. 출석이 무의미. 아니 이분이 지금 의사능력이 없어요. 뭐 식물인간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분이 출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출석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출석이 무의미. 그 다음에 피해는 법인입니다. 법인. 여러분 요거는 자, 의사무능력자는 형법상 책임능력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죠. 법인은 서버가 양벌규정해야 돼. 다시 한번 의사무능력자는 책임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어야만 의사무능력자가 재판을 받는 거고 법인은 양벌규정이 있어야 돼요. 양벌규정, 처벌이 있어야 돼요. 양벌규정일 때는 일단은 법인이 아까도 말했지만 삼성이 뚜벅뚜벅 공판장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대표자가 출석하면 되는데 대표자가 바쁘기 때문에 대리인 출석시키면 되는 거죠. 대리인 출석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민법 아는데 법인의 대표는 법인 등기부의 등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인의 대표가 누군지 등기사항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의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인지 아닌지는 등기부를 떼보면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대리인, 법무팀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삼성의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아? 삼성의 변호사인지 미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대리인 출석할 때는 반드시 증명하는 서면을 대리권 증명서면 위임서죠. 위임서를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제출해야 됩니다. 위임장을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 요것도 가끔씩 하는데 법원의 허가까지는 필요 없어요.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지만 증명하는 서면은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네가 과연 정당한 삼성의 대리인인지 대표자가 너를 선임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체크를 하면 두 가지 좀 심한데, 여러분 요건 좀 같이 볼게. 책임 능력이 없는 사정을 할 때는 법정 대리에 출석할 때는 표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건데 표현상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장치판, 유리한 재판 할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피고인이 뭐 의사 능력이 없건 질병이건 유리한 재판할 때 여러분 요거는 원래 이거는 원래 공판 절차 정지 사항이에요. 공판 절차를 정지해서 회복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의사무능력이라든가 질병일 때는 공판 절차 정지해서 피고인의 회복을 기다려줘야 돼요. 회복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어차피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유리한 재판할 게 명백할 때는, 그러니까 원래 정지가 원칙인데, 요 상황은 정지가 원칙인데, 유리한 재판할 것 같을 때는 정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유리한 재판 하는 게 더 낫잖아. 그러니 멈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필요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때 유예판에서 혹시 불안하니까 대신 대리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할까요? 대리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못 하겠네. 요거는 함산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건데, 대리나 한 명 출석하면 1항 2항 규정이 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증거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서 증거 동의가 되지 않는다까지 메모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피고인이 갑자기 의사능력을 상실하거나 재판 도중에 또는 아플 때는 정지해서 회복을 기다려주는 게 원칙이야. 근데 유리한 재판할 것 같을 때는 정지할 필요가 없고 그때 불안하니까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어요. 출석시킬 수 있지만 그때는 증거 동의는 안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데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사건인데 다음 사건은 출석을 요하지 않죠. 자, 여러분 2번은 이미 했어요. 2번은 이미 했으니까 됐고 2번은 한 거야. 공소계약이나 지금 방금 한 게 2번이라고요. 유리한 재판이죠. 공소의 면소는 유리한 재판이라고요. 요 방금 말씀 공소의 면소는 유리한 재판이니까 이건 빨간색으로 쓸 필요는 없나? 저는 유리한 재판이니까 이때는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한 재판할 때, 유리한 재판 쓸게 출석이 불필요하죠. 유리한 재판할 때. 근데 뭐 아주 유리하진 않지만 경미할 때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500만 원의 벌금이고 이하의 벌금이고 과료지 구류가 아니라는 거. 구류는 여기 나와요. 구류는 여기 나옵니다. 구류는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다액 500만 원 사건, 경미 사건이죠. 경미 사건. 요 경미 사건은 출석이 필요 없죠. 껌값이니까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시오. 근데 입금할 테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미 사건은 출석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시간에 나오는 거는 거의 이번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호를 빼고 1호하고 3호는 1호와 3호야. 1호와 3호. 이거 빼고 1호하고 3호는 거의 어떤 형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아주 경미한 사건은, 과료까지, 500만 원의 아주 경미한 사건이나 과료까지는 아예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석이 불필요. 껌값이니까. 근데 500은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경미하진 않아요. 근데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야. 또 플러스 구류야. 그러니까 500은 초과하지만 장기 3년은 안 되는 거. 장기 3년 이하. 그러니까 긴급 체포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장기 3년 이하의 사건이라든가 구류에 당한 사건. 이때는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 이거 안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뭐 쭉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해서 허가했다. 그러니까 신청이 있고 법원이 허가하면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신청 있고 법원이 허가하면 안 나와도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허가 불출석, 허가
불출석 사건이라 그래요. 1호는 그냥 불출석이고 500만 원 이하는 그냥 불출석. 그다음에 허가 불출석은 허가를 신청해서 법원에 허가받고 받는 허가 불출석이라고 하고 9류는 허가 불출석해가는 알아두시면 됐고 500까지가 무조건 불출석이에요. 500 이하니까 500까지가 무조건 불출석이고 과료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 다만 이하가 시험에 난다. 이 허가 불출석도 2번은 나와야 돼요. 2번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이 허가 불출석 사건에서 2번 나오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인정신문. 여러분 인정신문에다가 밑줄 치고 1번 요건 절차의 최초 단계. 나중에 할 거야. 절차의 최초 단계입니다. 절차의 최초 단계. 절차의 맨 단계는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한번 해야 되니까 절차의 최초 단계는 나와야 돼요. 절차에 나와가지고 저 안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신청해. 이렇게 인정신문할 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차의 마지막 단계 판결을 선고할 때 2번이죠. 판결을 선고할 때 절차의 마지막 단계 나와야 돼요. 왜냐면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의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 깜빵 갈 수도 있다고요. 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깜빵 갈 수 있으니까 감옥에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금으로만 끝날 것 같으면 아예 안 나와도 되죠. 벌금 끝날 것 같으면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네, 입금할 테니 이렇게 하겠지만 그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이 징역이나 근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줍게 판결 절차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대기하고 있다가 깜빵 가는 판결 나오면 깜빵 가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은 나와야 돼요. 인정신문 할 때, 판결 선고할 때. 그래서 허가 불출석 사건 또는 적당히 경미한 사건, 이 적당히 경미한 사건이나 허가 불출석 사건은 나와야 되고 이때 조심할 거 이때는 2번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때는 신청만 하고 안 나올 수 있는데 2번은 나와야 돼. 인정신문 할 때 이때는 뭐냐면 신청을 해서 두 번째 뭐죠? 판결을 선고할 때 깜빵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항은 잘 안 나오지만 알아둬야 하는데 약식명령은 요거는 이제 서면심리에서 벌금형이 나오는 거야. 서면심리에서 벌금형이 나오는데 벌금형이 중요하죠. 피고인만 정신말 청구했어요. 그러면 불변금이 적용돼요. 불변금이 적용돼서 같이 써볼게.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식명에서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피고인만 정신말 청구하면 이제 변형된 불변금이 적용돼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가 없다고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니까 이때 판결을 선고할 때는 벌금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 판결 선고에는 오직 벌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계좌번호나 불러주세요. 그냥 경매한 사과잖아. 그냥 이 불변금 때문에 벌금밖에 안 나오니까 출석할 필요가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즉결심판은 이 벌금이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 이하 벌금밖에 안 돼. 2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당연히 되게 경미하고요. 과로입니다. 이렇게 구류는 마찬가지야. 이거는 똑같아요. 구류는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된, 구류는 신청해서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된, 그러니까 즉결심판이라도 구류를 선고할 때는 출석해야 됩니다. 과료까지만 무조건 불출석이지, 이거랑 똑같은 법리라고 해서 구류는 신청해서 허가가 있어야 된다까지 알아두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인데, 요건 이제 이해되죠? 요건 1호, 3호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요거 조문인데, 330조인데, 피고인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점의 허시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수 퇴정 명령 받는, 요런 조문을 정리하고 이제 잠깐 쉴 건데, 피고인이, 요건 빼고, 재판장의 허가 퇴정, 임의 퇴정, 일반 임의 퇴정이야. 임의 퇴정. 쫓아나간 거죠. 그 다음에 재판장의 질서 유지란 퇴정 명령. 쫓겨난 겁니다. 시험 받을 때. 쫓겨난 거야. 근데 여러분, 저희 대학원 때 공부할 때 정말 그랬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완전 민족성이 다릅니다. 얼굴은 닮았을지 몰라도, 쪽발이들하고 우리는 완전 다르 민족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판에는 임의 퇴정밖에 없어요. 뛰쳐나가는 거야. 근데 쪽발이들은 굉장히 그 규범에 잘 순응하니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쪽발이들은 자기가 퇴정하지 임의 퇴정은 거의 없고 퇴정 명령, 일본 판에는 퇴정 명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최고재판소 판에는 퇴정 명령밖에 없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에는 임의 퇴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조문인데 대법원 판에 그거밖에 없는 거지. 우리나라는 네가 날 쫓아내? 나가도 내가 나갈 거야, 시키야. 그래서 자기 발로 쫓아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임의 퇴정, 퇴정 명령,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잘 봐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판결하려면 전제가 심리를 해야 돼요. 심리를 해야 판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임의 퇴정한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변함없이 제정 없이도 심리, 판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판결의 전제로서 조문에는 판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당연히 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외국인하고 연애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강제로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연애 결혼이 원칙이니까 외국인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 연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할 수 있을 때는 심리가 전제가 되는 거죠. 이미 퇴정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요 판례부터 설명드릴 말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